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확인학습 문제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되, 이것을 가볍게 보시되,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아마 나중에 가서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이 4주째인데요. 자, 오늘은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매년 한 문제.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데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따라서 등록관청 관할 내에 한 개의 사무소만 설치하며 별개 인근 건물에 부수적인 중개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반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1등록 1사무소 원칙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가 좁다고 인근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별도로 또 얻어요. 그래서 상담실, 손님 대기실로 쓰는 거. 부수적으로. 이건 어떻겠느냐. 자, 이것도 이중사무소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제. 자, 2번 지문을 봅니다. 2번. 이건 분사무소에 대한 문제죠. 이런 분사무소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무소에서. 자,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바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포함하여가 틀렸죠. 여기가. 제외한 그래야 되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된 사무소라는 것은 본점 아니에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에 또 하나의 분사무소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중사무소가 돼요. 그래서 주사무소는 당연히 제외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나머지 시군구에 설치하되 한 개씩 모두 설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무튼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재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하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일단 틀렸습니다. 이건 지금 공동사무소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할 때는 이 휴업하고 업무정지를 꼭 구별해서 책을 읽으셔야 돼. 여러분 휴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몸이 아팠거나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을 잠시 문 닫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업 중인 사무소에 공동사무소 설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업무정지라는 건 뭡니까? 법을 위반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일종의 영업정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중인 자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경우에는 공동사무소 안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휴업과 업무정지 좀 구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봅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핵심적인 지문들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해서 앞으로 읽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 하는 겁니다. 자, 박스를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뭐예요? 10일이죠. 사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자,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자, 강남구에서 여러분들 송파구로 관할 외로 이전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 이전 전이에요? 이전 후에요? 그래서 가로에 이전 후가 돼야 되겠죠? 그 이전 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관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관청이 시군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종로구로 옮겼다.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옮겼다. 강남구에서 노원구로 옮겼다. 그러면 내가 이사간 그곳에다가 신고를 하면 된다 해서 이전 후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역시 빈칸을 채우시오. 여러분들 중개사무소는 관할 외를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관할 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그 관할 외를 물었어요. 사무소를 자 관할 외 쪽으로 이전하여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요청해야 할 서류, 여러분 송부서류 시험에 자료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구에서 종로구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강남구청장에게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서류를 다 보내주세요. 이걸 송부서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송부서류는 이 박스 안에 집어넣어봐라 이거요. 자, 1번 중개사무소 뭐뭐뭐. 2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이건 있었죠? 개개인의 등록대장 다 보내줘라.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받은 기록. 그 다음에 야밤도주했다. 조사받다 도망갔다. 진행 중인 서류. 그러면 두 개가 등록대장 처벌받은 기록 진행 중인 서류. 그럼 이게 뭐겠어요? 1번이 등록 신청 서류. 그러니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음에 등록할 때 냈던 등록 신청 서류 하나. 두 번째,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호적과도 같은 등록대장. 그 다음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1년 동안 처벌받은 기록. 이게 송부서류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송부서류.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까요?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자, 기억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갔어요. 이전한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랬죠. 자, 이런 거에 나오면 여러분 사례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주도 서귀포시로 사무소를 이전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제주도 서귀포시로 배 타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벌을 누가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쫓아가서 처벌할 거냐? 거기 서귀포시장이 현지에서 처벌할 거냐? 그 행정시장이 그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벌한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니은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자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자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게 여러분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신고는 다 주된 사무소 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전 신고를 받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다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서 그자를 감독하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것은 시험에서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분사무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이것은 이제 중개인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중개인 부분은 자격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 빈칸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중개인 개공이 업무 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죠. 특광도. 여러분 시군구 기초단체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개인은 뭐야? 서울특별시만 해야 되고 인천에 있는 중개인은 인천 광역시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중개인이 기존의 업무지역 밖으로 사무소를 이전해버렸다. 그러면 업무지역 범위가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서울에 있는 중개인도 인천광역시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이제는 서울을 못하고 인천광역시만 영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자가 또 인천광역시에 있다가 경기도로 옮겼다고 봐요. 그럼 또 인천은 못하고 경기도 내의 중개 대상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관할구역을 벗어나 이전했을 때는 그 업무지역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중개인 부분. 자,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8번. 중개인이 거래정보망 가입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사무소를 설치했다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일 배운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할 때 만약에 중개인 밑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업무지역은 사장님인 중개인으로 결정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국은 서울에 있는 중개인이면 여러분도 서울을 벗어나서 중개업을 하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면 전국이고 중개인 밑으로 가면 특광대로 제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설령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또는 공동사무소를 법인하고 설치했다 해서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8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9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행법상 겸업 제한이 없다. 자, 투잡이 나왔어요. 투잡. 겸업은 투잡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별이 세 가지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겸업 제한을 누구만 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겸업을 제한했었다고 그랬죠. 6가지만 해라. 그러면 개인들은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뭐예요? 겸업 제한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 물론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들은 원칙이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은 종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겸업을 제한한 겁니다. 자,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돼. 그 9번은 맞는 문장. 자, 그러면 이제 10번을 이제 보면은 바로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6가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 겸업. 그러면 이 6가지를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스 문제로 아예 만들었어요. 자, 10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 및 아래에 기술된 업무는 모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6가지가 맞게 써졌는가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봐요. 기억번. 공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틀렸네. 자,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업용 건축물이나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요? 상가와 주택 꼭 외우셔야 돼. 상가와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미리 니을번을 봐봐요. 상가와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상가 주택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제가 오바르꾸를 쳐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번하고 니을번을 같이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상가 주택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된다.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은 틀렸네 벌써. 그래서 10번은 X라고 일단 하는 거고 나머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이건 컨설팅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이게 프랜차이즈업이죠. 자, 프랜차이즈업은 누구만을 대상으로. 우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 일반인 대상은 안 되죠. 그 디귿번도 의뢰인 대상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잘못된 문장이다. 기업 공인중개사만이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미음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서. 이건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원칙적으로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우리는 경매를 하려면 뭐야? 법원에 등록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을 뿐 원칙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게 6가지예요. 그러면 이 6가지를 개인 개공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다만 중개인은 자격증을 못 땄기 때문에 경공매를 뺀 나머지 5개만 할 수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개인 사무소를 내도 6개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6가지를 다시 봅니다. 기억번.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이렇게 외워야 돼. 니은번.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 컨설팅, 이렇게 외워야 돼요. 상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개공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니을번.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미음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그 다음에 비읍번. 경공매 권리분석 알선 대리. 6개는 꼭 외우세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10번은 X가 되겠죠. 자, 1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 종료한 때는 고용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자, 여러분이 내년에 오픈해가지고 고용인을 고용하는 건 자유인데 그 기간이 달랐죠. 여러분 고용할 때는 출근하기 전, 즉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사고치기 전이니까. 그래서 고용일 업무 개시 전에 해라. 근데 종료는 뭐예요? 그자가 해고됐다. 또는 스스로 퇴직했다. 그러면 종료는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고용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10일. 이런 거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11번도 이건 틀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겠어요. 12번은 자,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여러분 본다란 말은 맞네. 간주한다. 우리는 추정한다가 아니요. 근데 여기서 모든 행위가 틀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직원을 채용했어요. 근데 직원이 뭐 친구가 찾아왔다 해서 한 4시간만 자유시간을 달라고 해서 외출을 하겠대. 근데 자유시간대에 사고 냈어요. 그런 것은 개업공인자 책임이 없겠죠. 또 퇴근 이후에 사고 냈어요. 책임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해요. 업무상 행위.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야 돼요. 자, 1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민사, 행정, 책임은 물론 양벌 규정에 따라서 형사처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형사가 들어가셔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직원이 불법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피박을 다 쓸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행정책임, 때로는 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고 형사책임, 때로는 벌금도 받을 수 있다. 피박을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사, 행정, 형사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1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이는 모두 무과실 책임이다. 자, 틀렸네요. 14번. 이게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이나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여러분 민사 책임은 아까 뭐예요?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돈의 문제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민사 책임은 무과실이 맞죠. 근데 여러분 형사 책임은 벌금형 받으면 뭐라 했어요? 전과자가 된다고 그랬잖아. 함부로 전과자를 양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도 고용인의 불법으로 기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은 벌금을 받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벌금을 면책해주는 과실책임이라 했잖아. 그래서
꼭 정리하세요. 민사 책임은 무과실로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고 형사 책임인 벌금은 과실 책임,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14번 질문은 일단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이제 인장. 인장도 여러분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것은 뭐 어렵지 않죠. 이것은. 자, 15번 인장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인장 등록을 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고용 신고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그때 해도 되고 그때 안 했으면 업무 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도 고용 신고 때 하면 되고 그때 안 했으면 출근하기 전에 하면 됩니다. 그 15번은 맞는 얘기. 자, 16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냐? 개인은 개인.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법상의 성명이니까 본명을 말한다 해서 우리는 가명, 예명이 안 됩니다.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그 다음에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 이게 틀렸네요. 자, 법인은 그 자체 인감도장이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라 뭐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 그래야 돼. 대표자가 빠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개인 계공들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성명을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면 되고 인감도장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 인감도장을 등록한다. 즉 대표자가 아니다. 자, 16번 틀렸어요. 이런 것만 주의하면 인장도 여러분 답을 다 골라냅니다. 자, 17번. 17번은 3월 초과 휴업, 폐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자,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 휴업은 3월 초과 때부터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도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과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뺏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증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방문만 허용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휴업기간 중 또는 휴업기간 만료로 인하여 영업을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매번 나와요. 아무튼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세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가지고 들고 가야 되니까 방문만 되고 나머지 재개나 변경은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등록증이 없단 말이죠. 사무소에.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방문해서 하든 전자로 하든 가능하다.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자, 1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또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 간판을 쳐야 된다. 여러분 간판 철거 이런 것도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X죠. 뭐가 틀렸나요? 자, 여러분 간판을 철거할 때는 언제 한다라고요? 이걸 앞잡다서 외우지 마시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다 철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자, 사무소로 이전해 가버렸잖아. 강남에서 송파로 이전해 갔어요. 그럼 간판 떼야지. 폐업했어요. 더 이상 안 한대. 간판 떼야지. 휴업, 일시정지네. 그러면 한 달 쉬었다가 4개월 쉬었다가 다시 영업을 할 거 아니요. 근데 그 메인 간판을 떼라면 사다리 쳐와야 되고 돈 많이 든다 했잖아. 일시정지는 안 뗀다. 휴업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돼 버렸네. 3년 결격이죠. 3년 영업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떼야지. 따라서 일시정지냐 더 이상 영업을 못하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갈 줄 알아? 지문에. 그러면 여러분 업무정지를 여기다 넣어버렸네. 업무정지도 일시정지잖아. 일시. 이 간판 철거할 필요 없어요. 휴업도 일시. 그래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정리하면 사무소를 아예 이전해 갔다. 아예 폐업했다. 등록 취소 처분을 아예 받아버렸다. 법을 위반해서. 그러면 간판을 철거한다. 그래서 18번은 틀린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에 수업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23번. 이건 뭐냐면 이건 기출문제예요. 자, 편집이 조금 그랬는데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입니다. 외. 여러분 이 관할외를 주의하셔야 돼. 관할외. 즉 우리 이전 했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네요. 이것은 자 그러면 아까 봤으니까 여러분 볼까요? 1번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관할 외로 갔으니까 뭐예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가 돼야죠. 간단하잖아. X. 자, 니은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 아까 사고치고 제주도 서귀포시로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누가 행정처분을 하느냐? 제주도에 산다고 그랬죠? 서귀포시장이. 그래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가 돼야지. 틀렸네. 니은번도. 디귿번.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틀렸네요. 여러분 관할 내에서 이전하면 그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주소만 바꾸어서 그 등록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주소 이전하면 뒤에다 주소 써서 다시 돌려주듯이. 이게 관할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관할 내가 아니라 관할 외로 가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 이를 교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재교부해야 한다 그래요. 재교부해야 한다. 그거 틀렸어요. 그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다 틀렸으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수업을 4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잘 체크해놨다가 책을 읽게 되면 사무소 부분은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초반이니까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이제 차분차분해서 짬짬이 유명해서 반복 학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